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침수와 붕괴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번 장마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장마철에는 저지대 침수 피해와 함께 낙석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 내린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허술한 대응으로 방치되거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최근 당정협의회가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전남 의대 유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사실상 목포대와 순천대가 권역을 대표해 유치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전남 지역에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침수와 붕괴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장마가 시작됐지만 평소보다 늦어지면서 다음 주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최근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7월에만 두 차례가 넘게 집중호우가 이어졌고 지난 13일 기준 구례에 222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평균 139.12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23일 기준 목포에는 지난해보다 100mm 많은 300mm가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 전선이 유지되면서 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한 달간 우리 지역에 목포에는 3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요. 전남 서해안에는 15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장마는 보통 7월 23일경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올해는 조금 늦어져서 7월 말까지 장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 장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지난 13일까지 전남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와 완도, 무안에서 주택 9곳과 하우스 88곳이 침수됐고 무안의 한 양계장이 물에 잠겨 닭 4만여 마리가 폐사됐습니다. 또 축구장 295개 면적의 논밭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계속 내린 비로 땅이 약해지면서 붕괴 사고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암의 한 도로에서 산에 있던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한때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무안의 한 옹벽도 무너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7곳도 파손돼 재산 피해만 4,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호우, 22일, 23일 호우로 농경지 침수와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우수관로 정비,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의 예찰을 강화하여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상을 막고 있어 평소보다 장마가 늦고 길어진 상황. 다음 주까지 강하고 약한 비가 반복해서 내릴 것으로 보여 침수와 붕괴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엔 저지대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낙석이나 산사태 피해도 많이 발생합니다.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비가 중요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뒤쪽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돌과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에 아파트 뒤편 공사장에 있던 계단식 축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난해 5월 광양에서 발생한 축대 붕괴 사고. 운전자가 빠르게 차에서 내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가 내리면 낙석이나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지속되는 폭우에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산 비탈면 아래에 있는 민가나 도로는 특히 피해 우려가 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도 선정돼 있습니다. 광양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은 모두 36곳. 전남 전체로 보면 350여 곳에 달합니다.
진월면의 망덕포구 일원은 산 바로 아래 횟집과 민가 50여 채가 줄지어 있어 광양에서 피해 우려가 가장 큰 곳으로 분류됐습니다. 주민들은 산사태가 잦던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만 많이 왔다 그러면 저녁에 집에서 잠을 못 자요. 피신을 해야 돼, 모텔로 피신해갖고 다음날에 와갖고 또 청소해놓고 영업을 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산사태는 그냥 순식간에 산에서 확 내려오니까 돌았으면 바로 사람이 묻혀버리잖아. 피해가 잇따르자 광양시는 10년 전부터 축대를 세우는 등 정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전체 36곳 중 11곳에서 현재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나 저희 시청 재난상황실에 연락을 주시면 바로 시민 여러분께 구호 활동을 펼칠 것이고 긴급 재난 문자나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위험 상황을 미리 말씀드릴 테니 귀 기울여 주시고 기상청은 7월 하순부터 8월까지 대기 불안정과 태풍 영향이 겹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양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남은 대상지들도 절차에 따라 정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 때문에 곳곳에서 침수나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의 허술한 대응 속에 아예 방치되거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목포 석현동에 있는 절개지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불어닥친 태풍의 여파로 토사가 무너져 내린 곳입니다. 1년이 지나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당시 토사가 무너져 내린 현장은 옹벽을 쌓고 있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옹벽 양 옆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열악한 예산 타령 때문에 반쪽짜리 옹벽만 설치된 겁니다. 한꺼번에 전체구간을 공정을 하면 좋은데 제일 문제되는 거 하면 예산 확보가 해야지 살 수 있는 거라서. 토사가 무너진 현장 주변의 또 다른 마을. 최근 집중호우로 도로와 농경지는 물론 주택까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잇따른 침수 피해로 비가 오는 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밤에 안 나와봤어요. 아침에 나올 때가 물이 펄펄 그래.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노인네들은 추운데 안기 쉽게 불안하지.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택지 개발이 예정된 목포 임성지구 일대. 뒷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흘러갈 배수시설이 없는 게 침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중호우가 만조 때와 맞물리면 삼양천 수위가 높아져 피해가 더 크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물이 들면은 뭐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물이 내려가는 거하고 같이 맞부딪혀갖고 정수기 뽑아 생산기도 안 나가버려. 하나 많아지더요. 목포시는 임성지구 일대를 조만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해 대책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위험지구 지정해가지고 신규 펌프장을 저희가 개입하든가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도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만 거듭하고 있는 관계당국. 주민들의 피해를 수소방관하고 있는 사이 올해도 강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3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보면 전남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낙후 지역 의대 설립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낙후 지역 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 정원을 적용받지 않고 별도로 배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 전남의 의대 정원을 결정하고 신규 의대 설립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전남에서는 사실상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 권역을 대표해 유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에 의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목포시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지역민들의 수건이 해결돼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대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의당 전남도당에서도 정부의 의대 신설 발표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의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겼습니다. 현재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고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지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입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이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이 진전돼 기쁘고 뿌듯하다며 이번 발표에 의과대학을 전남도에 신설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동영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부분 의대는 2곳 운영되고 있다며 전남 지역도 의료 균형 차원에서 순천과 목포 2곳 모두에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의 광역위생 매립장 정비와 공원 일몰제 관련 토지 보상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비민주계 의원 8명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중대한 사안을 의장이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사태로 211억 원이 예상치 않게 사용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방채 200억 원을 발행해도 목포시의 부채 비율이 8.63%에서 10.49%로 1.86%포인트 상승해 재정 위기주의 단계인 25%를 밑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자체별 자체 고수온 대응 대책 수립과 비상 연락망 구축 여부,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과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가두리 어망 청소 상태 등 양식장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여수와 완도, 신안 등에서 전복과 우럭 등 양식 수산물이 폐사해 4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수돗물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일 수어댐 원수를 점검하고 21일부터 이틀 동안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광양시는 점검 결과 깔다구 유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소독과 내부 청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유망 중소기업 15곳이 전남 스타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선정된 15개 기업에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매칭하고 기업 성장 전략 계획 수립과 R&D 기획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성과가 우수한 10개사는 내년에 연 2억 원 내외의 상용화 R&D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 주력산업 대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역량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해왔습니다. 2018년 15개사, 지난해 16개사를 선정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75개사를 스타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임시휴관에 들어갔던 본청 문화박물관도 오는 28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재개관 시설은 본청 문화박물관과 갑제 민속전시관, 조종현, 조정래, 김초의 가족문학관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 박물관 이용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발열 검사를 한 뒤 출입대장을 작성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2주 이내 해외를 다녀온 사람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완도군이 지역의 숲길 트레킹 코스를 조성합니다. 완도군은 지역 숲길과 임도 등 200km 구간에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숲길 트레킹 코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완도읍과 구내면, 신지면 등을 시작으로 금일과 노화도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산림 해양 자원을 활용해
국민에게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